많은 엄마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아이들도요 기가 막히게 또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당신이 이래서 이랬잖아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놀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의 치트키의 안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현주 원장님과 함께 평소에 엄마 아빠들이 고민하는 부분들 조금 고민 해소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묵동제일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신현주입니다. 유튜브 우리 주임쌤에서 부모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육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들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유키도 구독하시고요. 저도 구독하셔서 같이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필수입니다. 엄마들 사이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뭐 기저귀는 떼고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배변 훈련은 잘 하고 가야 되느냐. 솔직히 근데 그것까지 기다리려면 우리 그쵸. 엄마들 너무 힘들잖아요. 5살에 기저귀 떼는 애는 어떡할 거냐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언제쯤에 어린이집 가야 적정한 시기가 될까요? 뭐 발달 특성상 뭐 36개월까지 이제 애착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솔직히 우리 아이들의 조금 더 건강한 미래가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애착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 보내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제 원화도 모집이 되고 운영도 잘 되지만 근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런 발달 단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좀 이렇게 약간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는 편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심심해해요. 너무 심심해해서 엄마가 놀아주는데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계속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미디어에 너무나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는 보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일찍 보내는 게 나쁜 거예요. 또 빨리 보낼수록 아이가 힘들어져요. 이거는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곳에서는 아이 한 명이 6살 때까지 어머니께서 가정보육을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 아이가 적응을 7살 내내 못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친구들하고 노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멀리하려고 하고 이 아이는 이제 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놀아주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불규칙적인 그런 생활과 그런 환경이 있던 아이가 어느 날 왔더니 선생님이 바르게 앉으래요. 밥을 다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갈 때는 줄을 서야 된대요. 이런 규칙과 약속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것을 못 견디더라고요. 결국 졸업까지 하기는 했지만 그 아이의 그 1년이 결코 이 아이한테는 행복하거나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사교육의 시기가 좀 일러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5살 때부터 방문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시켰거든요. 네네.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받지 않은 아이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항상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 지금 학원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어머니들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철수가 한글에 관심을 갖고 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어머니 원하면 시켜주세요 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영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쪽에서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는 학습 능력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이가 원할 때, 아이가 좋아할 때 하는 것이 가장 학습 효과가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 어머니들은요 방문 학습이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시키셨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악기 하나 정도 또는 운동 하나 정도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사교육적으로 해서 뭐 아이 영어 학원을 보내고 뭐 방문 학습지 뭐 그런 건 솔직히 엄마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안 오셔도 한글이나 그런 뭐 수나 이런 것들은요 아이가 원하면요 그리고 아이가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면요 정말 한 달만 해도 끝나는 게 한글입니다. 그런데 한 5살 때부터 이 아이를 한글을 시켜서 6살 때는 책을 읽게 만들어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어머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때가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와 아이의 흥미도 이것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저 이거 되게 공감되는 게 뭐냐면 이제 5살이 돼서 슬슬 이렇게 맞아요. 마음에 올라오잖아요. 불안함이 오는 그렇죠. 거예요. 얘를 붙잡고 자 기역, 니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얘가 관심이 없어요. 벽보는 붙여놨어요.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래 벽보는 뭐 네가 보고 싶으면 그쵸, 보고 보기 싫으면 막 보지 마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벽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역, 가나다. 그러고 나서는 혼자 뗐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을 때 맞아요. 본인이 집중해서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만의 그 가정에서의 교육 철학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첫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교육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좀 제공을 해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아, 원장님도 같은 케이스군요. 네, 항상 어디- 첫째가. 그렇죠. 어디 나가서 얘가 좀 바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또 잘한다라는 소리 또 그런 또 첫째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아이는 많이 잡았던 것 같고 지금 그게 굉장히 아이한테 미안하게 생각되고요. 또 아이가 실제로 엄마 어렸을 때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첫째한테도 너무 미안하지만 또 그것을 또 반면교사 삼아서 둘째, 셋째는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좀 키웠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냥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고 그랬더니 조금 더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라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그 성격이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예민하고 그런 거는 확실히 덜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방목하세요 이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쵸. 어느 정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좀 길러주시는 게 엄마로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나중에도 그리고 학교 가서도 확실히 조금 더 학업 능력이나 그런 자기주도성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첫째, 둘째, 셋째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제가 저희 교사들이나 저희 어머니들한테도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조금 더 자유롭게 한 발짝 뒤에서 아이들 조금 도와주시는 정도만 개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경험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가끔 그 가정통신문이 온단 네네.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어린이집에서의 그 교육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가정이다. 그렇죠.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딱 키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아이한테 전달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문제 상황을 가지고 왔어요. 또는 이제 아이가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 앞에서 너무나 드러내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그랬어? 선생님 왜 그런데니? 왜? 그 친구는 왜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만 한대?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싸우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은연중에 이 아이는 나쁜 친구구나, 우리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구나, 우리 어린이집은 안 좋은 곳이구나 라는 그게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머니의 생각이 아이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좀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그런 걸 많이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부정적인 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말들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엄마의 속마음은 진짜 솔직히 담임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한테서 나 너는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로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전달을 해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아이가 6살 선생님일 때와는 또 다른 7세 때 약간 선생님과 갈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밥이. 그쵸. 네. 가장 갈등과 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식사 시간이에요. 이제 저희 아이는 약간 내향적인 편이라서 선생님 싫어요 못 먹겠어요 이 말을 잘 못하는 타입인 거예요. 엄마 나 등원하기 싫어 이제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는 케이스인데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 혹시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먹이지 말라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억지로 먹이다 보면 나중에는 감정이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 라고 먹이지만 이게 아이가 자꾸 거부하고 자꾸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요 선생님도 이제 사람인지라 거기 감정이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빨리 안 먹니?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먹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정말 극단의 처방으로 만약에 가정에서 밥 안 먹는 아이들을 지도를 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아이가 먹지 않겠다고 거부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이제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간식이나 다른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밥 안 먹으면 대체로 간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대치식이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먹기 싫어하거든요. 아이가 정말 먹기 싫어할 때는 밥을 안 주실 때 간식도 끊으셔야 합니다. 아이가 정말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밥을 안 먹으니까 진짜 배고프네.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럼 뭘 먹어야 될까? 집에 있는 거 밥통 열어보니까 밥이 있네. 그러면 이제 먹게 되는 게 밥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지도하실 때, 식사 지도를 하실 때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먹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아이가 좀 공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다른 외부적인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일절 제공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좀 약간 독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많은 엄마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것만큼은 꼭 해라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늘 저희 어머니들께 강조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꼭 항상 당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고치실 때는 아이의 마음만 만져
가져도 되거든요. 아, 우리 철수가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속상했겠다. 이것만 해줘도 아이들은 금방 풀리거든요. 아이들이 그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어머니들께서 감정을 좀 만져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정서적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학습이라서 뭐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배워서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의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의 감정을 언어로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내가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게 왜 자기한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철수가 화가 많이 났나 보구나.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볼래? 그럼 엄마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아이가 막 너무 즐거운데 이게 즐거운 게 행복인지 기쁨인지 막 희열인지를 몰라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의 강도와 그런 느낌은 다 다르거든요. 뭔가 신나는 일이 있구나. 어떤 신나는 일이 있었어? 아니면 무언가 좀 행복한가 보다.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이 언어로서 이럴 때 엄마가 하는 말이 행복이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구나. 이럴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분노니까 이것을 내가 화내고 떼쓰고 울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말로써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속상해. 그러니까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를 좀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사회정서적인 부분을 접근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링입니다. 제대로 된 모델을 보여주시면 돼요. 사랑해요.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부부끼리 대화를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요.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야기해주는 거구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아이들 앞에서 좋은 모델이 되어주세요. 감정 표현에 좋은 모델들, 그리고 의사소통에 좋은 모델들을 보여주신다면 아이들이 그대로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맨날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막 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아이들도요. 나가서 놀이할 때 또는 역할 놀이할 때 기가 막히게 또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당신이 이래서 이랬잖아.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놀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아이가 그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을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이 정말 좀 좋은 부모님이 되는 또 사랑받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좋은 또 그런 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신현주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서의 생활과 교육,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육아일지 듣기 안나! 우리 주임쌤 신현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